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수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정보의 80% 정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눈의 구조, 사람은 어떻게 물체를 보나, 눈과 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숫자로 표시하는 시력은 무엇인가, 밝기를 느끼는 생리적 과정의 순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각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각막은 들어온 빛을 굴절시켜서 동공으로 보냅니다. 이 동공은 앞에서 보게 되면 검은 점의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동공은 색채를 띠고 링처럼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가 있습니다. 이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에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동공을 통과한 빛은 수정체를 거쳐서 눈의 뒤쪽으로 굴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절된 빛은 눈의 뒷부분에 있는 막에 도달하는데 이 막을 우리는 망막이라고 합니다. 망막은 눈의 뒷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 망막은 디지털 카메라의 픽셀처럼 눈에 형성된 상을 감지하는 신경과 수백만 개의 광수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수용체와 신경은 들어온 정보를 이 시신경을 통해 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된다면 뇌가 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여 눈에 들어온 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망막에는 시세포와 시신경이 있습니다. 시세포는 막대 모양의 간상체와 원뿔 모양의 추상체가 있습니다. 망막의 밝기만 구별하는 간상체가 1억 2천만 개, 밝기와 색을 함께 구별하는 추상체가 650만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경섬유는 약 100만 가닥이 존재합니다. 수개에서 수천 개의 시세포가 신경섬유 한 가닥에 연결됩니다. 즉, 신경섬유 한 가닥에 연결되는 시세포의 개수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망막의 중심부는 약간 오목합니다. 그곳에 있는 추상체는 한 가닥 신경섬유에 한 개의 시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뇌에 명확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즉, 망막의 중앙 부분에 보는 것이 명료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망막에서 추상체와 간상체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의 중심을 중심화라고 하고 이 방향이 귀 쪽, 이 방향이 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상체는 눈의 중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간상체는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에 밀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뇌로 가는 점은 추상체, 간상체 모두
존재하지 못하므로 그 부분에서는 상을 빼줄 수가 없어서 맹점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에 작용하는 추상체는 중심화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낮의 상은 정면으로 볼 때 잘 보입니다. 하지만 밤에 보는 것을 주관하는 단상체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물체를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볼 때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점이 추상체이고 흰색 점이 간상체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눈의 중심 부분에 추상체가 몰려 있고 주변에 간상체가 밀도가 높게 되고 가장자리로 가면 밀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은 이 중심 부분에 상이 맺히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본 것들은 잘 기억을 하지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밝을 때 물체를 보는 추상체가 시야의 중심부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눈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빛이 일정 세기 이상이 되게 되면 광수용체에서 광화학 반응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약한 빛은 광화학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은 이 물체에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눈으로 들어간 빛은 눈에 시세포가 있는 뒷부분 망막에 이 빛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망막에 있는 세포들에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은 생리적인 자극이 돼서 연쇄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신호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신호가 눈에서 뇌로 연결된 신경섬유를 통해서 뇌의 시중추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뇌의 시중추는 눈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 미세한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빛의 신호를 가지고 원래의 물체 모양으로 재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 물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관계는 실제로 들어오는 정보를 재처리하여 물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과 뇌는 CCTV 시스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눈과 뇌와의 관계는 비디오 카메라와 모니터의 관계와 아주 유사합니다. 눈은 시세포가 분포된 망막에 물체상을 투영하고 비디오 카메라는 감광소자 픽셀에 물체상을 투사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물체상은 점의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눈은 시세포의 광화학작용으로 신호를 발생하고 비디오 카메라는 감광소자 픽셀에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신호를 발생합니다. 또 눈은 시신경을 통해서 신경소모 속의 물질의 연쇄 화학 반응을 이용해 뇌에 신호를 전달하고 비디오 카메라는 전선을 이용해 전개적인 신호를 모니터에 전송을 합니다. 사람의 눈은 CCTV 시스템의 비디오 카메라, 사람의 뇌는 CCTV 시스템의 모니터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반사대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두 개가 있고 각각의 눈에서도 좌측 시야와 우측 시야를 나누어서 신경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좌방구와 우방구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속의 신경섬유는 뇌의 가장 뒤편에 있는 시각 피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서 좌측 시야를 본 신호는 뇌의 우측 시각 피질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눈은 그대로 우측 시각 피질로 연결되면 되지만 왼쪽 눈은 이곳을 교차해서 우측 시각 피질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왼쪽 눈의 우측 시야를 담당하는 신경은 바로 좌측 시각 피질로 연결될 수 있지만 오른쪽 눈에서 우측 시야를 담당하는 신호는 이곳에서 교차하여 좌측 시각 피질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서 얻어진 신호들이 시각 피질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눈과 뇌의 연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뇌는 좌방구와 우방구 둘로 구분이 됩니다. 또 좌우 눈을 각각 세로로 나누게 되면 각 눈의 왼쪽 반은 좌방구 내에, 오른쪽 반은 우방구 내에 신경섬유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또 눈이 좌우에 두 개이므로 양쪽 눈의 망막에서 나온 신경섬유는 한 곳에 모였다 시신경 교차부에서 다시 좌우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경섬유가 교차하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만 교차하게 됩니다. 시신경 교차부에서 나온 신경섬유는 각각 좌우 뇌의 반구에 이르러서 뇌 입구의 중개소에서 뇌 속의 신경섬유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뇌 속의 신경섬유는 뇌의 가장 뒷부분인 후두엽의 시각 피질에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시각 피질은 뇌 후두부에 있는 깊은 주름 부위에 분포합니다. 시각 피질은 망막에서 보낸 생리적 신호를 받아서 물체의 영상을 재현하는 부분입니다. 즉,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분석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CCTV 시스템에서 모니터에 해당합니다. 시각 피질이 최종적으로 물체를 보는 기관입니다. 물체를 보는 것은 눈이 아니라 시각 피질입니다. 눈은 단순히 신호만 발생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눈에서 신호가 오지 않아도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물체의 모양과 색을 볼 수 있고 눈을 감아도 물체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즉, 시각 피질의 정보 분석력에 의하여 우리는 물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는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뇌에서 눈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없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산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산에서 뛰는 토끼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손바닥의 세균은 볼 수가 없는데 멀리 있는 밤하늘의 별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망막에 맺힌 상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상이 맺히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상이 맺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의 수정체는 볼록 렌즈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상이 망막에서는 반대로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망막에는 원래 물체와는 반대의 상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체를 인식하는 크기는 이 망막의 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망막의 상의 크기를 이 각도로 대신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이 각도가 크면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커지고 이 각도가 작으면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작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각의 크기로 물체를 구별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은 볼 수가 있고 이 각도보다 작은 것은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는 망막에 형성된 영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인다는 것은 물체의 크기와 눈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물체 영상의 크기는 물체의 양쪽 끝과 눈을 연결한 선이 만드는 각도, 즉 시각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시각이 크면 크게 느끼고 시각이 작으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각이 크게 되면 망막에 형성되는 영상이 크게 되어 보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시각이 작으면 망막에 형성되는 영상이 작게 되어 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물체를 잘 보려면 물체와의 거리를 줄여서 시각을 크게 하면 망막에 형성된 영상이 커져서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물체를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볼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 이 시각이 커지게 됩니다. 이 시각이 커짐으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거리가 멀게 되면 이 시각이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망막에 맺히는 물체의 크기도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시각이 커서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시각이 작아져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물체는 시각이 크게 되어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도 커집니다. 반면에 작은 물체는 시각이 작게 되어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큰 상의 크기는 잘 볼 수가 있지만 작은 상의 크기는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큰 물체는 잘 보이고 작은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흰 종이 위에 찍힌 검은 점의 경우에 시각이 25에서 35초 정도까지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검은 종이 위에 있는 흰 점은 더 작은 시각이 12에서 19초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는 거리가 30cm인 경우에 20초는 지름이 약 0.3mm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30cm 떨어진 지름 0.3mm의 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한계는 점의 휘도와 주변 휘도 차이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즉, 주변과의 밝기 차이가 클수록 잘 보이게 되고 밝기 차이가 없을수록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별과 같이 주위가 어두우며 점이 반짝이는 경우에는 시각이 거의 0이지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즉, 시세포에 들어가는 빛에 의해서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신호를 발생하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 햇살이 비치면 아주 작은 방 안의 먼지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밤하늘의 별은 시각이 거의 0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아주 미세한 이 먼지들도 그냥은 볼 수 없지만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작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눈이 분리된 두 개의 점을 구분하여 인식하기 위하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을 인식하는 시세포들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시세포가 있어야지만 이 점을 두 개로 인식을 합니다. 즉, 인접한 두 개의 시세포가 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점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1.0, 1.5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로 표시하는 시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력이란 눈이 얼마나 작은 물체의 모양까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람의 눈이 갖고 있는 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구분하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 시력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점을 계속 접근시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두 점이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이때 두 개의 점을 구분해서 둘러볼 수 있는 최소 시각을 측정하여 눈의 해상력, 즉 시력으로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을 합니다. 즉, 시각을 이용해서 시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그대로 시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각이 작을수록 시력이 좋은 것인데 이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혼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시력이 좋을수록 큰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시각의 역수를 시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시력은 분으로 나타낸 시각분의 1을 시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하면 직관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력의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A, B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망막상에서 확실히 두 개의 점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눈은 이 점을 두 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A점을 B점으로 접근시키게 되면 이 시각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즉, A점과 B점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어느 순간에는 이 두 개의 점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점을 구분할 수 있는 그때의 시각으로 시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시력 검사에 이용하는 랜돌트 링입니다.
랜돌트 링은 하얀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립니다. 이 링은 지름이 D인 경우에 두께가 5분의 D인 고리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링의 일부분, 즉 5분의 D만큼의 길이를 잘라내서 검은색을 없앤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랜돌트 링 시력검사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888년 프랑스 안과 의사인 랜돌트가 제안을 하여 1909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안과학회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돼서 그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시력검사표로 사용하고 있는 시력검사표입니다. 랜돌트 링 시력검사표에 사용하는 시각의 크기는 1도의 60분의 1인 분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각의 역수를 시력의 수치로 사용을 합니다. 즉, 시력이 1.0인 것은 시각이 1분인 2점을 겨우 구분 가능한 시력으로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시력이 2.0이다 라는 것은 시각이 0.5분인 2점을 겨우 구분할 수 있는 시력이 되겠습니다. 시력 측정 시에는 수정체가 무조정 상태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측정 거리를 5m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실제로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구분된다고 했을 경우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랜돌트 시력검사표를 사용을 합니다. 랜돌트 시력검사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경의 5분의 1 굵기에 끊어진 틈을 갖는 고리를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그린 도형입니다. 측정 방법은 시력 측정자에게 끊어진 고리의 방향을 지시하게 하여 시력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끊어진 고리 방향을 잘 지시하였는지 잘못 지시하였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랜돌트 링은 지름이 7.5mm, 두께는 지름의 5분의 1인 1.5mm, 끊어진 틈의 길이도 1.5mm입니다. 이 랜돌트 링을 5m 거리에서 보면 끊어진 틈의 시각이 약 1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m 거리에서 표준 랜돌트 링의 틈을 겨우 구분할 수 있으면 시력이 1.0입니다. 또 5m 거리에서 표준 랜돌트 링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틈을 겨우 구분할 수 있으면 시력이 2.0입니다. 시력이 0.1에 상당하는 커다란 랜돌트 링부터 시력이 2.0에 상당하는 작은 랜돌트 링까지 여러 가지 랜돌트 링을 그려놓고 5m 거리에서 시력을 검사하는 것이 국제 시력표입니다. 그리고 시력 측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랜돌트 링과 같은 정도 크기로 보이는 숫자나 로마자 또는 그림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기도 합니다. 시력 1.0의 조건을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5m 앞에 표준 랜돌트 링이 있습니다. 직경이 7.5mm이고 폭이 1.5, 1.5mm인 틈이 있는 랜돌트 링입니다. 그러면 이 랜돌트 링의 크기는 5m 거리에서 시각이 5분이 되고 틈은 1분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1분에 해당되는 틈을 구별할 수 있으면 시력이 1.0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력 검사표를 사용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랜돌트 링 시력 검사표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여 온 한천석 시력 검사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06년에 개정된 ISO 8596에 따른 진용한 시력 검사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시력 검사표를 사용하여 시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과 시각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그림과 같이 반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정의한 바와 같이 시각이 1분일 경우에 시력이 1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이 0.5분일 때 시력은 2.0이 됩니다. 또한 시각이 2분이면 시력은 0.5, 시각이 10분이면 시력은 0.1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차이를 나타낼 때 숫자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시력도 이러한 관점에서 숫자를 이용해서 사람 뇌의 보는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밝기를 느끼는 생리적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밝기는 조명에 대한 생리적 기초 감각입니다. 밝다는 감각은 망막에 빛이 도달하면 시작합니다. 그러나 망막에 빛이 도달하지 않아도 빛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반짝이는 물체가 보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안구를 손으로 누르면 빛의 감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조명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망막에 빛이 도달하게 되면 시세포 속에서 빛에 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를 광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신경 섬유 속의 물질에 순차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뇌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신경 섬유 속의 화학 반응은 미약한 전기 신호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전기 계측기를 사용하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신경소묘 속의 전기 신호를 측정합니다. 전압을 나타내는 펄스의 크기는 빛의 강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 중에 펄스의 수는 빛이 강해짐에 따라 증가합니다. 빛이 10배로 증가하면 펄스 수가 약 3배가 증가합니다. 망막에 도달하는 빛이 약하면 뇌에 전달되는 펄스 수가 적어지고, 강하면 뇌에 전달되는 펄스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펄스 수가 많으면 물체의 모양 등 정밀한 정보가 뇌에 전달되어 밝기가 밝을수록 뇌가 물체를 정밀하게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눈에서 뇌로 전달되는 시신경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A의 경우보다 B가 10배 밝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보듯이 이 펄스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1초 동안에 펄스의 개수는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밝기가 밝아지면 펄스의 개수가 많아져서 더 정밀한 정보를 뇌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조명으로 느끼는 밝기는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망막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를 망막의 조도라고 합니다. 망막의 조도는 물체의 조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물체의 휘도에 비례합니다. 즉,
어떤 물체가 보였을 때 이 물체를 비추는 빛의 양보다는 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망막조도에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느끼는 생리적 밝기는 조도보다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휘도와 관계가 크게 되겠습니다. 망막조도의 단위는 물체의 휘도와 이 휘도의 빛을 받는 동공의 크기에 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트롤랜드를 사용합니다. 망막의 조도와 뇌가 느끼는 밝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생리실험 결과에 따르면 망막의 조도가 2배가 되어도 뇌는 2배가 밝아졌다고 느끼지 않으며 다만 밝아졌다는 정도만 느낀다고 합니다. 망막의 조도가 등비급수적으로 밝기가 변하여도 뇌는 등차급수적으로 밝기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생리법칙을 웨버-페흐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100배, 1000배가 밝기가 변하여도 뇌는 2배, 3배 밝아졌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느끼는 밝기는 망막의 조도 외에도 눈에 수능된 밝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보름달 밤에 경치가 밝다고 눈이 느끼더라도 실제 조도는 0.2에서 0.3룩스 정도인데 어둡다고 느끼는 건물 복도의 실제 조도는 10룩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눈은 감광도를 주변 밝기에 따라 변화시키므로 밝기의 물리적인 숫자로 밝기의 느낌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이 밝으면 어두운 물체도 밝게 느끼고 주변이 밝으면 밝은 물체도 어둡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주변 환경에 따라 가장 잘 보이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이러한 사람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으로 찍은 것에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신만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아주 확고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